자, HTML 문서 쪽에다가 자, 파일 하나 생성하기 위한 목차를 담겠습니다. 자, li 요소 안에 a를 담을 거고요. 자, 위치는 작성되고 있는 a 컨텐트 자, 위치를 기준으로 a03 해서 id와 클래스를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을 쓰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린 적 있었죠. 바디 자체를 가지고 디자인하는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를 뭔가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원래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공간이 테이블. 자, 테이블이라는 개념을 뭘로 보시면 되냐면 이 바디라고 보시면 돼요. 책상에다 뭘 바로 하진 않잖아요.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지. 그러니까 종이라는 어떤 틀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회사마다 다르고 업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ID 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떤 형태를 기본적으로 잡아놓고 쓰는 편이에요. 네. 뭐 이렇게 바로 들어가긴 하지만 자, 저는 div id는 랩 이렇게 쓰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클래스로 쓰는 분도 있어요. 정해진 거는 없는데 그냥 이건 그냥 가이드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여기다 그냥 랩이라고 안 하고 자기네 회사 이름을 붙여요. 뭐 저는 이제 시도니까 시도 랩 이런 식으로. 이 랩이라는 게 용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붙인 거예요? 네. 아, 말 그대로 그냥 감싼다. 그냥 그 뜻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체를 감싸는 형태다. 그래서 조금 이제 특정 회사는 어떤 회사는 이 아이디나 이런 것들을 뭐 형용사 기법을 써라 무슨 기법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랩이라고 안 하고 래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 기법에 대한 용어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이름은 아니고 아 모르겠어 난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러면 올 커버 쓴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는 거죠. 아이디가 네 이름은 올커버야 이렇게. 슬슬 여러분들은 현재 페이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쓸 필요가 있으니까 H1이라고 제가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클릭하면 원래 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게끔 A를 만들어서 웹 표준이라고 표준? 웹 기초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제가 돌아가야 되는 페이지 이름 뭐예요? 컨텐트 목차로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현재 페이지를 기준으로 컨텐트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언급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메인으로 돌아가는 버튼을 만들게 된 거죠. 메인에서 한쪽으로만 돌아가는 페이지를 만들었다면 이번엔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페이지를 구축하게 된 형태가 되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냥 나중에 메인 페이지를 따로 만들 것 같은데 좀 그렇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상단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 주셔도 되죠. 단 이 에디터 기준에서 실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반드시 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하지 않고요 차후에 진행할게요. 자, 그럼 내용을 조금 구분을 해서 밑에다가 한 5개 정도의 div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맞나? 뭐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다른 거 없이 자, div로 자, 클래스 이름을 자, nav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내비게이션이라는 뜻으로 쓸 겁니다. 자, 이 안에 잠시 뒤에 내용을 쓰도록 하고요. 자, 밑에다가는 다른 div를 div id 자, 일부러 id를 썼어요. 그래서 뭐 1, 2, 3, 4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쉽게 말해서 그냥 컨텐트 두 번째 자, div id는 뭘 하죠?
로컬 뭐 박스 이런 식으로. 저는 사실은 첫 번째 형태는 박스란 이름을 잘 쓰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div 뭐 세 번째는 뭐 패밀리 뭐 박스 그냥 아무거나 쓰고 있는 겁니다. 특정 지은 거 없어요. 그 다음에 div 하나 더 만든다고 했으니까 id 컴퍼니 박스 자, 썼습니다. 각각 내용을 좀 써주면 아, 어느 영역이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여기 내비게이션에다가 저 이렇게 쓸게요. 자, UL을 쓸 거고요. 안에 LI를 쓸 거예요. 자, LI를 여기 밑에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네 개를 쓸게요. 하나, 둘, 셋, 네 개 쓸게요. 자, 그리고 이 안에다가는 클릭하면 페이지 이동하게 만드는 태그 A 태그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는 밑에 써있는 각 박스라고 써있는 링크를 쓸 거예요. 자. 됐죠? 자. 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아이디 다운표 여기 딱 보이죠? 이렇게 선택하세요. 마우스로 이만큼 드래그 하세요. 그럼 컨트롤 D 하면 어떻게 돼요? 같은 단어를 찾아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방향키 오른쪽 딱 누르면 커서 깜빡깜빡 거릴 거고, 이건 다 아실 건데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 왼쪽 한 단어 기준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Shift 컨트롤 누르고 복사 하면 개수가 맞아야 돼요. 개수 안 맞으면 한 줄에 다 들어가요. 4개가. 개수를 맞춰서 쓰는 거죠. 자, 이때 아무것도 링크가 없다, 내가 갈 데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임시 링크라고 그래서 샵을 쓰시는 거예요. 샵. 자, 여기다가 자, 일단 실행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현재 페이지에서 처음에 있는 이 H1 로고를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처음으로 맨 우리가 알고 있는 컨텐트 페이지로 가겠죠. 밑에 있는 아이들 클릭해 볼게요. 아무런 변화가 없죠. 끝에 샵만 덩그러니 붙습니다. 이건 사실 뭐냐면 아직은 제가 안 짜놔서 그런데 그냥 최상단으로 그냥 이동하는 키예요. 최상단으로. 이거 한번 살짝 디자인하고 추가 설명할게요. 자, 스타일에다가 자, 쓰겠습니다. 일단 ID 랩에 대한 사이즈를 먼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ID는 샵이라고 길들였고요. 이름 그대로 랩. 가끔 어떤 분들 샵하고 마크다운처럼 안 먹어요. 그럼 자, 가로값은 100%. 따로 안 써도 블럭 요소는 기본이 100%긴 한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고 계신 단계이기 때문에 빼먹는 코드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가끔 빼먹고서는 왜 안 되지? 그 빼먹은 코드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 다음에 높이값 오토, 내부에 있는 아이가 생성되면 거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드러나게끔. 자, 구분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 자, 있는 듯 없는 듯 색깔을 쓰겠습니다.
그냥 존재하는구나 정도만 인식되게끔. 자, 지금 저는 접근성은 전혀 관계없이 그냥 색깔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쭉 건너뛰고 밑에 있는 얘네들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컨텐트 박스, 로컬 박스, 패밀리 박스, 컴퍼니 박스. 자, 쓱. 자, 이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가로값을 100%, 높이 값을 500픽셀 정도로 할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랜덤으로 컬러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마음에 드시는 컬러를 랜덤하게 써주시면 돼요. 너무 색깔이 좀 티가 덜 나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진하게 바꿔주겠습니다. (500이) 좀 적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조금 더 늘리셔도 전혀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요, 위에 건 제가 아직 안 건드렸어요. 그냥 안 건드렸고 밑에 있는 아이들만 건드렸는데, 이 아이들을 보면 자,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각 영역별로 박스가 되어져 있죠. 그냥 클릭하면 이 아이들 중간에 만들어 놓은 아이가 뭔지를 모르는데요. 자, 스크롤을 오른쪽에 조금만 내려 볼게요. 자, 조금만 움직인 상태에서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스크롤이 제 상단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쵸? 임시 링크를 만드시면 이렇게 최상단으로 무조건 이동하게 됩니다. A가 가지는 주요 기능은 href라는 이 위치에 따라서 어디론가 이동하게 만드는 앵커라는 영역인 거죠. 앵커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닻을 우리는 앵커라고 하는데, 닷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배에 달려있는 거. 어딘가에 배를 딱 타고 가다가 정박하기 위해서 딱 던져가지고 걸어놓는 그거잖아요. 예. 그래서 과거에 아주 옛날에 사이트 중에 넷스케이프라고 있어요. 정말 옛날 거죠. 자, 넷스케이프의 로고가 이런 식으로 자,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로고는 넷스케이프인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콘들 중에 이런 아이콘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이 아이콘이 만들어지면 뭐한다? 어느 페이지를 이동하게 만드는 기능을 달아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자, 이제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샵이라고 써 있잖아요. 샵 뒤에다 뭔가 쓸 거예요. 무엇을? 자, 아이디는 CSS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샵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HTML에서도 통용이 돼요. 이렇게요. 샵 뒤에다가 아이디의 이름을 쓰시면, 자, 눌러보겠습니다. 컨텐트 다시 올라가서 로컬, 다시 올라가서 패밀리 박스, 다시 올라가서 컴퍼니 박스. 얘는 더 안되는 이유가 스크롤 갈 게 없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짧으면 당연히 똑같이 가겠죠. 요 컨텐트 박스는 아래쪽에 있는, 제 마우스 보이시죠? 여기
밑에 있는 div id 컨텐트 박스 여기 있는 이 id 이름을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샵이 아까는 그냥 임시 링크였다면 이번에 얘를 뭘로 인식하냐면 여기 있는 이 id명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id명이 컨텐트 박스인 거 얘잖아요. 또 id명이 로컬 박스 요거잖아요. id명이 패밀리 박스 요 i잖아요. 각각의 위치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느냐, 내가 해당하는 i를 클릭을 하면 그 위치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동을 해주는 거죠. 자, 이게 아이디가 가지는 기본 기능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클릭을 했을 때 페이지를 이동하는 것을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페이지 내부에서 위치가 이동되는 형태를 작은 단위로 이동한다 라고 해서 마이크로 링크라고 합니다.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이 내용을 여기다 쓸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페이지 이동을 하는 하이퍼 링크와 그 다음에 페이지 내부에서 위치를 찾아가게 하는 마이크로 링크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이 아이들은 마이크로 링크를 사용하게 하시려면은 반드시 id라고 하는 속성의 값을 연결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하이퍼링크는 당연히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해당하는 페이지의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겠죠. 자, 둘에 대한 차이점. 그럼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혹시 클래스로는 할 수 없을까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맨 밑에다가 제가 똑같이 div를 만들고요. 클래스 other box. 자, 저는 클래스는 언더바를 사용하는 편이라 이름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이름은 여러분이 쓰고 싶으신 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 안에다가 쓰고 싶은 그냥 내용을 쓰겠습니다. 자, 그럼 이름이 클래스 otherbox라고 써있으니 이 이름 그대로 저는 위에 링크 쪽에다가 만들어서 써보겠습니다. 뭐라고 쓰면 될까요? 샵 otherbox라고 쓰면 될까요? 일단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확인해 보면 클릭해 볼게요. 미동도 안 해요. 이거 뭐야? 그쵸? 심지어 스크롤 내렸는데도 전혀 반응하는 게 없습니다. 아예 기능을 안 해요. 아, 이거 샵이라 써서 그런가 보다. 클래스는 점이니까 점이라고 써야겠는구나.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cannot 어디로 가라는 거니? 주소로 바뀌어버려요. 왜? 점 슬러시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이동하는 아이. 그 개념이죠. 여기서 말하는 점 otherbox는 무슨 개념이냐면 그냥 HTML 문서 같은 어떤 하나의 문서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얘는 결국엔 클래스는 페이지를 이동하거나 어떤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럼 쓸 수 있는 클래스의 역할은 오로지 무엇? 이름. 그래서 위에
가로값과 높이값이 똑같잖아요. 근데 계속 쓰고 있잖아요. 번거롭죠. 그러니 아이디랩 내부에 있는 div라고 하려고 봤더니 여기 있는 내비게이션 영역까지 포함돼 버리잖아요. 어떡하지? 그래서 이럴 때 클래스란 이름을 뭐 박스 사이즈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하나 달아서 공통된 이름을 달아주고, 여기도 쓸까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가지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 박스 사이즈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달아준다는 거죠. 자, 클래스에 들어가는 이름, 값 자체는 한 번에 여러 개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띄어쓰기를 사용하면 박스 사이즈라는 이름과 어더박스라는 이름 따로따로 가지는 거예요. 중간에 컴마가 들어가면 에러. 이건 에러예요. 아이디는 띄어쓰기를 사용하면 에러. 왜? 1인당 주민등록번호를 2개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only 하나만 쓰세요. 이 뜻이에요. 앞에 있는 이 아이디를 여러 번 쓸 수 없는 게 아니라 이 아이디는 only 속성명이잖아요. 속성명은 상관없어요. 뒤에 오는 값만 한 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값을 쓸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박스 사이즈라고 해서 뭐라고 쓰면 될까요? 위에서 점 박스 사이즈라고 쓰시고 밑에 있는 가로 100%와 높이값 100%를 그대로 써주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필요가 없으니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클래스는 그래서 주로 공통 범위에 들어가는 어떤 기능이라기보다는 좀 디자인적인 역할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고요. 아이디는 지금 보신 것처럼 큰 덩어리 기준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래야 필요한 위치를 찾아가거나 핵심 뭔가 개념을 찾아가기 편하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아이디는 지금 보신 것처럼 연결하는 또 다른 어떤 기능이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폼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어떤 핵심 기능에는 아이디라는 이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아이디는 클래스부터 하죠. 클래스는 단순한 이름을 의미하고 아이디는 주요, 핵심 또는 큰 범위의 틀에 해당하는 이름으로 사용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내용이 하이퍼링크와 마이크로 링크를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이디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클래스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기 위한 내용이었죠. 자, 현재 내용에서 제가 그대로 깃을 올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심각한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에서 문제점이 하나 있죠. 자, 문제점이 뭐냐면 HTML에서 구성하는 아이는 보시는 바와 같이 꺽쇠가로예요. 그죠? 근데 중간에 내용 보시면 여기 꺽쇠가로가 들어가 있죠. HTML에서는요, 이 꺽쇠가로를 어떠한 형태든 간에 관계없이 쓰는 순간 이거는 코드로 인식을 해요. 근데 앞에 안 열려 있잖아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에러로 잡습니다.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또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end라는 이 글자는 특수문자예요. 그러면 느낌표도 특수문자인가요? 근데 얘는 쓰셔도 돼요. 그냥 글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AND는 또 인식하면 안 돼요. 뭐 물론 앞에 있는 얘네들도 특수문자라는 것으로 인식하니까 다르게 바꿔주면 훨씬 더 좋기는 하죠. 자, 그럼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특수문자가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문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뜬 아이는 따지면 뭐예요? 등호잖아요. 크다라는 개념, 뭐 작다라는 개념이 등호잖아요. 그러니 n gt 세미콜론 에고 greater than 이란 뜻으로 표시를 하시면 결과는 쓱쓱쓱쓱쓱쓱 똑같이 인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NGT 세미콜론. 근데 사실 여기 글자 내용상에서 이 표시하는 게 좀 웃기기는 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쓴다. 왜 AND를 쓰지 말라고 했느냐? 특수문자를 시작할 때 쓰는 어떤 용어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의미하고 그리고 라는 뜻으로 쓴다면 AND 얘를 앰퍼센트라고 하거든요. A, M, P, 세미콜론. 그리고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용어들, 자, AND로 들어가 있죠? 이러한 용어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특수 문자를 삽입하는 코드라고 해서 엔티티 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엔티티 코드를 전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외우는 게 아니라 자주 사용하시는 건 몇 개는 외우실 필요가 있지만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럼 엔티티 코드를 인터넷 찾으면 나오나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자, 찾아보죠. 그냥 엔티티 코드 ENTITY 코드 알려주세요. 나옵니다. 첫 번째 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저기 바로 보이는 거 봤더니 여기에 C 동그라미 써있는 앞에 대시 들어가는 거는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대시는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은 대시를 묵음으로 읽습니다. 묵음으로 읽어요. 그러니 하이퍼링크, 뭐 페이지 주소 이렇게 읽겠죠. 자, 뭐 저것도 신경 쓰인다. 그러면 이것도 엔티티 코드로 쓸 수는 있어요. 보시면 여기 엔티티 네임과 엔티티 넘버가 있습니다. 하나 더 있긴 한데 여긴 두 개밖에 없네요. C, 요 카피라이터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N 카피 세미콜론 쓰셔도 되고 넘버링 기법으로 N 샵 169 세미콜론 쓰셔도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타이프라인 중간점 화살표 유로와 달러 등등등등등등도 있습니다. 여기 AND는 AMP 써있죠. 자, 근데 이 사이트 말고도 사이트는 굉장히 많은 곳에 존재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거 조금 더 권장을 드리긴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필요한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찾긴 좀 불편하더라도 이게 좀 더 낫습니다.